유백온 그는 누구인가? 유기는 1311년 7월 1일 출생하여 1375년 5월 16일 작고한 중국 명나라의 개국공신이며 군사 참모 전략가이며 정치가이며 시인이다. 자가 백온이기에 유백온이라고도 불린다. 시온은 문성, 절강성 운주 문성현 남전 출신이다. 그의 출신지 문성이 후에 청전이라 부르기 시작하여 때로는 그를 유청전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원나라 말기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어 원나라의 지방관리로 임명되었지만 상관과의 마찰로 인하여 관직이 물러나고 고향에 운둔 생활한다. 결국 그는 나름대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고자 하였으나 곳곳에서 그의 뜻은 막혀버렸고 결국 그는 48세 되던 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응거하며 웅리자 이권을 지었다. 남경을 함락시켜 오국공이 된 주원장은 그 지방의 지식인들을 스스로 초빙하였다. 당시 후에 명나라를 건국하는 주원장은 유기의 명성을 흠모하여 산을 나와 도와주기를 간청하였다. 이때 유백온은 이미 50세였는데 금능으로 가서 시무 18잭을 올려 천하를 얻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우량을 멸하고 다음에 장사성을 멸하며 그 후에 북으로 중원으로 올라가서 천하를 통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보고 주원장이 매우 기뻐하여 예헌관을 따로 지어 그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유백온은 주원장의 주요한 참모가 되었으며 큰 뜻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유백온은 명개국의 최대 공신 중에 한 분이었지만 주원장이 공신들에게 자기를 줄 때 유백온은 명리를 탐하지 않고 겸양하여 다른 공신들보다 훨씬 낮은 자기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성격이 강직하여 당시의 승상 이선장과 호유용 등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으며 결국 유백온은 스스로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물러났다. 이때 그의 나이 61세였다. 후에 승상인 호유용은 유백온의 조상이 왕기가 있는 묘지를 잡았다고 모함을 하였으며 이에 주원장은 유백온으로 하여금 남경으로 오도록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유백온이 병이 들었을 때 호유용이 보낸 태의의 약을 마신 후 병이 악화되었다. 주원장이 사람을 보내 유백온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기양 도중에 사망하였다. 나이 65세였다. 유백온과는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전설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가 하였다고 하는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도 한다. 금일 등하 조상. 오늘날은 등이 1호 불을 비치지만 내일 등화 조하. 미래에는 등이 아래로 불을 비칠 것이다. 금일 화루경지. 오늘날은 살아있는 소가 땅을 갈지만 내일 철우경지. 미래에는 새로 둔 소가 땅을 갈 것이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예지력이다. 그가 지었다고 하는 예언서 유백온 소병가에는 원의 운명이 다하고 명이 흥성하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약 700년 후에 신의 혁명과 항일 전쟁 등이 모두 예언되어 있다고 전한다. 그의 또 다른 저서로는 성의 백문집, 명리학 저서, 적천수, 병법서, 백전기략 등이 있다. 유백온이라는 인물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입니다. 그는 나간 중에 삼국지 연의의 제갈공명의 모델이 될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 전조군사 제갈량, 전조정의 군사란 제갈량이요
후조군사 600원, 후조정의 군사는 600원이다. 3분 천하 제갈량, 천하를 셋으로 나눈 것은 제갈량이요 1동강산 600원, 강산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600원이다. 600원이 어느 날 촉당에 갑니다. 촉당은 옛적 유비가 세웠던 촉한이다. 600원은 그곳에 제갈공명의 사당에 갔는데 평소 600원은 제갈공명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글귀를 보듯이 제갈공명은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했지만 자신은 천하 통일의 주역이 되었으니 말이지요. 그런 생각으로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제갈공명의 사당을 참배하게 됩니다. 참배를 마친 후 사당을 떠나려 하는데 말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600원은 사람을 시켜 말 발꿈밑을 파보게 합니다. 그러자 그곳엔 두루마기에 글자가 씌어 있는데 때를 만나면 천지가 함께 도와주어 만사가 순조롭지만 운이 없으면 영웅의 계책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600원은 절에 숙박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닭이 우는 소리에 600원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닭이 아닌 흙으로 만든 닭이 있는 것입니다. 놀란 600원이 주지 스님에게 물어보니 촉한의 승상 제갈무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진 600원이 주지 스님의 만류에도 흙닭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 속에 역시 쪽지가 있는 것입니다. 6이 100원은 6이의 자입니다. 6이가 내 닭을 깨뜨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원은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00원은 제갈공명의 묘를 참배하는데 풍수지리에 능한 600원은 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갈공명의 묘자리는 볼품없고 바로 근처에 제왕의 자리인 명당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제갈공명을 비웃으며 그는 자리를 뜨려고 하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600원은 자신의 다리 밑을 파보니 쪽지가 있어 이런 글귀가 있는 것입니다. 충신은 재앙의 곁을 떠나지 않는 법이요 내 어찌 풍수지리를 모르겠는가. 이 글귀를 본 600원은 탄식하면서 전무후무 제갈공명이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원장이 금능이 함락될 수 있다고 보는가. 600원 왈 오직 제비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 후 연왕 주체가 남경을 함락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영락제가 됩니다. 주원장 주씨의 천하가 어디까지 이어지겠소. 600원 당연히 만자만손입니다. 만자만손에 뜬 영원토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자만손은 중국 말년제의 손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합니다. 중국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만력제의 손자라고 합니다. 600원이 실제로 그런 상황을 예언을 하여서 이렇게 말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봐서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 대다수는 주원장에게 척살당합니다. 10만 단위로 척살하면서 관료들이 출근할 때 죽음의 작별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사히 퇴근하면 가족들은 안심하고요. 이를 통해서 유례없는 황제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척살당하지 않는 개국공신 중 600원이 있습니다. 일설에는 같은 개국공신이었던 호유용이 600원을 독살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600원 사후 200년이 지난 어느 날 양시성을 가진 관리가 민심을 살피려 다니다 큰 강가에 다다랐다. 강가에는 한 무덤이 강물에 휩쓸려 갈 듯 보였는데 물어보니 이는 명나라 재성을 지낸 600원의 무덤이었다. 관리는 혼자 웃었다. 전설에 따르면 600원은 신묘한 기체를 가지고 미래의 화화복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데 어찌 이런 곳에 묻혔는가. 강물에 자신의 무덤이 쓸려갈 것을 몰랐을까. 전설이 완전히 틀렸구나. 관리는 600원이 명나라 개국공신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람을 시켜 600원의 무덤을 파 알라과라는 이름을 지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명했다. 무덤을 파내자 도자기 항아리가 하나 나왔는데
안에는 진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항아리를 부하에게 챙기라고 하노 관을 보니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양형 감사합니다. 저를 안락가로 옮겨주시니 당신께 진주 80알을 선물해 드립니다. 진주가 하나라도 적다면 부하의 소매를 더듬어 보세요. 관리는 부하에게 도자기 항아리를 꺼낸 진주를 하나씩 세어보게 하니 정말로 한 알이 적었다. 부하들에게 추궁해 보아도 모두 없다고 했다. 항아리를 거두어 갔던 부하의 소매자랑을 더듬어 보니 과연 바로 그 한 알이 있었다. 관리는 그를 꾸짖고 유배고는 200년 전에 내가 진주 하나를 훔쳐갈 것을 예견했는데 그래도 잡아떼는 것이냐. 이 관위에 뭐라 써져 있는지 봐라고 하며 문구를 군수를 읽었다. 모두가 듣고 놀라며 아이고 유배고는 정말로 신묘한 자이구나 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연신 이마를 땅에 조아렸다. 유배고는 기문이술에 능통하고 풍수상술의 고수로 주원장을 보좌하여 명나라를 건립합니다. 명조는 개국 원로 공신으로 세인들은 전사의 제갈량, 후사의 유배곤이라 칭하며 서로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유배곤은 명리를 정통하여 소병가라는 일종의 앞날을 예측하는 책을 한 권 남기게 됩니다. 그 안에 정확하게 주체, 명성조, 1360년, 1424년 제2찬탈, 뒷날 멸 왕조의 교체에 관한 일들 예측합니다. 유배곤은 기문이술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주원장이 명조를 건립할 때 유배곤으로 하여금 명조의 앞날을 점쳐보게 합니다. 주역 2편에 나오는 성어 방군여반어, 군주를 모시는 것은 호랑이 옆에 있는 것과 같다. 처럼 유배곤은 일의 정황을 알아도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이 이렇게 집착하니 신화된 도리로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요. 나중에 유배곤은 주창한 앞날의 예측 결과를 보물함에 넣어 보존하면서 명조의 생사존망의 시기가 오기 전에 절대로 열지 말 것을 당부하니 그 보물함은 보존에 오게 됩니다. 명성조 주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 어쩌다 이 보물함을 발견하게 되어 개봉하여 안을 살펴보려 하였으나 시중이 이것은 유배곤이 남겨둔 대명 왕조의 미래 예언이고 왕조의 긴급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하니 주체는 아주 존중하고 숭배하여 잘 보관하니 200년간 숨겨져 내려옵니다. 명조의 제일 마지막 황제 숭정이 제위에 오른 후 황제의 국정 방법을 바꾸어 힘을 다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무너지는 명조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이 시기는 명조는 이미 뼛속까지 썩어 있어 나라는 내우외환을 처하여 북쪽에는 청나라의 만주족이 호시탐탐 엿보고 있고 남쪽에는 이자성의 봉기군이 세력을 확대하여 북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1644년 3월 이자성의 봉기군은 창의문을 통하여 북경성으로 진격해 오고 있어 숭정제는 선조가 전해준 보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보물함이 기사회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함을 열어보니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고 종이 위에는 세 폭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황제와 신하가 궁중에서 가물을 즐기고, 두 번째 그림은 사병과 백성이 성 안에서 가물을 즐기고, 마지막 그림은 한 사람이 나무에 목을 매 죽어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숭정은 마음속으로 만감이 교차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이 마지막 한 폭의 그림이 짐에 채우란 말인가 하고 탄식을 합니다. 200년 전에 이미 오늘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단 말인가. 명조의 대다수 황제들은 모두 아둔한 군주로 우매하고 황당하여 향락만 탐하고 선조의 가르침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당시 자신의 선조 주원장이 원나라의 부패에 견디다 못해 백성들과 봉기하여 조반한 사실을 모르고 오늘 이 주씨 가문의 후대가 결국 주원장이 가장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립니다. 원래부터 파국의 결과가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1644년 3월 19일 송정은 북경 매산 현 경산에서 황급하게 나무에 목을 메고 죽게 됩니다. 죽을 당시 얼마나 긴급하게 산을 올랐는지 왼발은 맨발이고 오른발만 붉은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 향년 3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는 조서를 남깁니다. 짐이 스스로 제의에 오른 지 17년, 비록 짐이 박덕하고 경망하여 위로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모든 신하들을 잔못 이끌어 역적들이 이제 경사 북경에 융박해 오는구나. 짐이 죽어 지하에 계신 선조들을 볼 면목이 없어 개관을 내려놓고 복면을 쓰고 싶은 심정이구나. 역적들이 마음대로 짐의 사체를 훼손하더라도 백성들은 한 사람이라도 상해를 입히지 말도록 하라. 숭정의 조서 중 마지막 말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비록 명조의 선제들과 탐관에 의해 실정이 누적되어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으로 북경으로 진공하면서 숭정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만 그는 죽음의 직면에서도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아는 어진 황제였네요. 또한 기문이술과 명리에 정통한 유백원의 신묘한 지략과 선경 지명은 다시 한번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런 유백원이 21세기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1918년 금능탄 비문의 발견과 섬서 태백산 유백원 비기의 기록이 발견되면서 그의 예언 세계가 새삼 놀라게 하기 때문이다. 2부에서 그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